모르겠어요. 그죠? 아마도. 뿌틴은 어떤가요? 뿌틴도 저와 좀 관계가 있어요. 뿌틴은 1989년에 제가 독일에 갔는데요. 그때 뿌틴과 제가 같이 독일에 있었어요. 저는 서독에서 연구하고 있었고요. 뿌틴은 동독에서 염탐하고 있었어요. KGB 동독 담당관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뿌틴은 이게 아마 뿌틴의 정치 이념의 가장 결정적인 토대일 거예요. 그 당시에 소련의 붕괴를 동독에서 봤어요. 자기 눈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또 제국주의적인 성향까지 보이죠? 그런 걸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뿌틴의 경우는 이미 소련의 붕괴 과정을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서 봤고요. 동유럽이 완전히 붕괴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봤고요.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소련 어때요? 여기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압도적으로 많죠? 미국의 거의 2배예요, 소련은. 이 지도를 보면 알겠죠? 압도적으로 큰 땅이에요. 이 땅덩어리의 재산이 누구 건가요? 누구 거예요? 소련의 재산은 Volkseigentum, 인민 소유, 혹은 Staatseigentum, 국가 소유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 뭐예요?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자, 소련 붕괴되고 러시아가 섰습니다. 저 재산 누구께 됐나요? 누가 먹었을까요? 누가 먹었겠어요?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자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KGB죠. 예? 이 KGB가 완전히 새로운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걔들이 다 나눠 먹었습니다. 얘들을 러시아에서는 올리가르키라고 불렀어요. 올리가르키. 신흥 기득권 지배층. 이런 뜻이에요. 이 올리가르키의 대장이 누구예요? 뿌틴이죠. 지금 몇십 년 하고 있잖아요. 몇십 년. 예? 그래서 러시아를 서방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마피아 자본주의. 이렇게 불러요. 마피아 자본주의.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공산 전체주의가 어디 있냐는 거죠. 예? 지금 김정은의 꿈은 뭐예요? 김정은의 꿈은? 김정은의 꿈은 뭐겠어요? 베트남,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베트남과 중국처럼. 예? 빨리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해서 경제 성장하는 것. 이게 지금 김정은이 제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지금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놓지 않는 것. 여기에 다 성공했어요. 베트남도 성공했고요. 중국도 성공했어요. 지금 김정은은 지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베트남과 중국 모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미국과 수결해야 돼요. 그래야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오지. 네? 그래서 미국과 수교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김정은만이 아니에요. 그 노력은 김정은 때부터 시작됐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 거들떠보지 않았을까요? 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봤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얘들과 수교해서 얻는 게 없다고 봤어요. 지금 상태가 훨씬 좋다고 봤어요.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 서 있었던 사고죠. 그 결정적인 인물이 헨리 키신저예요. 헨리 키신저가 가지고 있었던 북한관이 미국의 대북관에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핵심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두 가지죠. 조기 붕괴론. 첫 번째. 북한은 어차피 곧 붕괴할 나라. 쟤들과 무슨 관계할 이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뭐예요? 위성국가론이에요. 위성국가론. 쟤들은 어차피 중국의 위성국가에 불과해요. 중국을 압박하면 쟤들은 어때요?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 쟤들과 독자적인 어떠한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다. 전략적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은 뭐였나요? 이른바 strategic patience.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략적 인내. 이런 표현을 썼죠? 전략적 인내가 뭐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참아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오바마,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는 끊임없이 전략적 인내란 말로 지금 상태, 현상 유지가 최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남북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서 지금처럼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미국의 신무기를 개발하면 가장 먼저 고가에 구입한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의 가장 그야말로 이건 무슨 친미가 아니라 거의 숙미에 가까운 종속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북 간의 대립 상황을 유지하는 것. 그걸 아주 점잖게 전략적 인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국제 정치의 거대한 변화를 표현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은 것은 이거예요. 이제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특히 이 한반도 정책은 아주 우아한 위선이죠. strategic patience 이런 말을 쓰면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선을 떨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상한 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전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직한 야만. 트럼프한테 상당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올해 김정은과 만나는 겁니다. 지금 만난다고 했죠? 예, 올해 만나겠다 얘기했죠? 김정은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김정은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트럼프, 나는 트럼프와 뭐가 있다 그랬죠? 4글자. 그거 기억 안 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 난 트럼프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좋은 추억.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좋은 추억이 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죠. 김정은의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네? 김정은이 트럼프와 무슨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악몽이 있지. 그렇지 않나요?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그 겪은 일은 정말 굴욕감과 악몽이죠. 수치심.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좋은 추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많은 신문에서 그걸 헤드라인으로 뽑았어요.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죠. 회계는 무조건. 좋은 추억. 그게 그 의미죠.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뭐라 그랬나요? 트럼프는. 네, 이재명 대통령 만났죠? 그때 우리는 TV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뭐 둘이 상당히 비슷한 분량의 대화를 나눈 것처럼 편집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트럼프 혼자 계속 떠든 거죠.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하고 그냥 말이 많으니까 계속 한 10배는 더 트럼프가 많이 떠들었어요. 그 백악관에서.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그걸 한국 언론이 잘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제일 인상적인 말이 뭐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판문점 갈 때 모든 경호원들이 반대했다. 경호 전문가 전부가 반대했다. 온 천지가 총뿌리가 있는 곳인데 경호상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갔다. 그 보도 들은 분 있어요? 네. 왜 갔겠어요? 나는 김정은을 믿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한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보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나는 평양에 가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자,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내부에서 평양 거기 가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할 거 아니에요? 경호 전문가들은? 네.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 놀라운 얘기예요. 네,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을까요? 왜? 예. 지난 8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왔던 냉전 체제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는 인물이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트럼프가 처음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했어요. 아, 이놈들이 엄청난 전략적 가치가 있구나. 이걸 인식한 지금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김정은과 계속 만났죠. 이러면서 북에 대한 스타디를 굉장히 깊게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야말로 동북아 질서를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구나. 이거 인식했어요. 트럼프만 인식한 게 아니에요. 스트롱맨 셋이 다 인식했어요, 지금. 스트롱맨 셋이. 네? 푸틴, 시진핑, 트럼프, 셋 다 지금 김정은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주가는 그냥 끝을 몰라요, 지금. 천정부지로 높아졌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예. 올 초에 나온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제목이에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그 책을 딱 사자마자 딱 펴는 순간 밤샜어요.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정세를 이렇게 모르는가? 저는 나름대로 통일 문제에 관심이 계속 있었고 독일 통일에 대한 연구를 10년 하면서 한반도 통일도 나름대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 책은 주장을 한 책이 아니에요. 분석한 책이에요. 주로 미국 애들이 북한과 중국을 그걸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왜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과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를 그걸 읽어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김동기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겁니다. 저는 이 김동기 변호사가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보배입니다. 제가 김동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저랑 사실은 제일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5개국어를 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해요. 러시아어를 최근에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배웠어요. 러시아어를 몰라서는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이 국제 정세를 잘못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어로 된 소스의 정보만 본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미국 놈들의 입장에 국한된 그러한 정보만을 객관적인 정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한국 언론들 보세요. 에? 전부 미국 애들이 한 이야기를 베껴가지고 그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보는 거, 중국 애들이 보는 거, 러시아 애들이 보는 거 다 다르죠?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객관적인 관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50 넘어서 러시아어를 배워가지고 러시아 방송까지 봐요, 지금. 대단한 친구예요. 아무튼 이 책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미 그 김동기 변호사가 올 10월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미 작년에 다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올해 만나는 건 분명해요.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가 지금 확정이 안 됐을 뿐입니다. 만납니다. 예, 여러분, 이 책을 저는 반드시 읽어보실 걸 권하고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유튜브에 알릴레오라고 있어요. 알아요? 유시민 씨가 하는 책 소개하는 프로죠.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70분 동안 다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 길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돼요. 우선 궁금하신 분들은 알릴레오의 김동기의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봐도 재밌습니다. 아주 자세히 다뤄서요.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2017년에 이거 보시면 안 되지. 이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렇네. 그냥 입고 해야 되네요. 예, 입고 할게요. 좀 덥지만. 예, 2017년 9월에 한반도에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거 아세요? 전쟁 1분 전까지 갔어요. 1분 전, 사실. 그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19년 9월.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아니, 2017년 9월. 2017년 9월. 대부분 다 모르네요. 예. 저는 그것을 제가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2017년이 연구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소위 사회연구소라는 데 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2017년 상황을 여러분 좀 기억나세요?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하잖아요.